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세계 속에 한국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대한민국은 도대체 세상에서,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하고 얘기하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주셔서 좋습니다. 오늘 좀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문평론가님, 네. 지난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으로 국내 언론이 시끄러웠는데 그 갈등의 근본적인 내막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외신에서도 되게 재밌는 내용으로, 이게 재밌다고 하는 게 약간 중의적입니다. 좀 창피스럽죠, 지금 표정 보니까. 이 내용이 어쨌든 보도가 됐는데 그 중에 정말 앞건은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네.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마리 앙뚜아네트, 아이고, 예,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의 어떤 역사적 평가가 새롭게 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사치, 그다음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전혀 무개념으로 행동한 것,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에 의해서 단두대에 끌어올려진 그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그렇죠. 이 앙뚜아네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철저하게 그 이름으로 인도 더 타임 오브 인디아가 한국의 영부인을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이제 썼고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2,200달러짜리 디올백이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 그리고 영국 로이터 통신도 디올백 스캔들로 선거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혼란에 빠졌다. 지금 제목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국 주간지 타임도 한국의 디올백 스캔들 해명, 그리고 태국의 유력 영문인 일간지 더 네이션도 디올백 영상이 어떻게 한국 정치를 흔들었나, 이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리고 제가 또 영국 언론 찾아보니까 타임즈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한국의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 이게 뇌물죄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 여당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떨어질 거고 이런 얘기들 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예요. 되는 일이에요. 무슨 2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걸렸으면 저도 5천만 원으로 걸렸어야 되는데 보통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그 정도로 걸렸는데 한국 경제는 이 정도입니까? 저기 알파고 씨. 아니, 잠깐만. 지금 질문의 취지가 200만 원짜리는 그냥 봐주자 이겁니까? 아니면은 겨우 200만 원짜리 아니, 받고. 굳이 걸렸으면 좀 약간 금액이 좀 약간 높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나라 자존심도 있잖아요. 아니, 저기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저보다 1,000만 원 수준. 적어도. 이게 지금 글자 그 숫자는 4개밖에 없잖아요. 2,200. 그 적어도 한 5개 있어야 돼요. 만불. 네. 그 정도 받아야지 좀 체면이 쓸 것이다. 근데 겨우 영분이 돼가지고 그 조그만 거 받을 거 창피스럽게 그러냐? 하여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정 조절 안 돼가지고 계속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금액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외신에서 굉장히 주로 다루어졌는데 핫한 얘기를 많이 다뤘어요. 굉장히 핫했죠. 핫한 가십처럼. 맞습니다. 네. 일단 세상에.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주가 조작,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랬었죠. 영국 방문했을 때도 영국에서 대중지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기하고 또 피부 성형수술 얘기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로 이슈가 됐던 사람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디올백도 받았네요. 그런데 이 디올백은 지금 정치권에서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더 기름을 부은 격이 됐네요. 이런 시선으로 다뤄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다뤄진대요. 근데 알파고 신하씨 씨 지금 화내는 게 겨우 200만 원짜리 받았냐? 왜 그런 걸 받고서 지금 창피스럽게 이러냐? 우리는 더 큰 거 받는다 이거예요? 아니, 정도 이왕 걸렸으면 좋은 걸로 좀 약간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봐봐요. 200만 원 가지고 뇌물 받았다고? 왜 이렇게 돈이 없어? 300만 원짜리라던데. 300만 원? 오케이. 그러면 100만 원 수준이잖아요. 1,000만 원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 기사들을 봤는데요. 이 중동이 어떻게 나오냐. 일단 튀르키 언론에서는 주리 언론은 안 나왔어요. 비주류 언론은 나왔어요. 왜냐?
튀르키예 영부인도 좀 그런 자 하잖아요. 그쪽도 만만치 않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작게 안 받나 봐. 그리고 튀르키예 언론 뭐 그 영부인은 5천만 원이었어요. 네. 급이 다르네. 네. 저기는 더 심각해요. 에르도안 흥분할만 하네. 네, 그리고 튀르키예 언론에서도 그 이제 또 주류 언론에서 안 나오지만 비즈니스에서 나왔던 거 뭐냐면 해외 순방 갈 때는 거기 제일 잘 나가는 백화점 있잖아요. 그 통제로 명품관. 출입을 금지시키고 쇼핑이래요. 아니 요번에 사실은 그래서 서울에서리 어떤 기자가 네덜란드 대통령하고 이제 국빈 순방할 때 자기가 일부러 쫓아가 봤더니 그 명품관을 다 이렇게 출입 통제하고 막 전기가 정전됐다가 말았다 하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의혹을 좀 제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 정도 제가 얘기하는 수준이었으면 현지 언론에 나왔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그 쇼핑몰 자체를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몇백만 명 그렇죠. 들어갔다 나갔을 거. 그 전체를 출입 금지시켜요. 하여튼 그래서 튀르키예 주류 언론에 안 나오고 비주류 언론에 나왔고요. 근데 대통령 이름은 윤 아니고 열로 썼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터키 기자들은 진짜 한심하네. 이름 제대로 좀 쓰시든가.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리고 아랍 언론들은 봤는데 한국이랑 사이가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 1급 1도 안 나와요. 예, 언급이 1도 안 나오고, 근데 한국이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국가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약간 발전 안 되는. 거기 좀 나와요. 거기는 일부러 내보내고. 일부러 아니고 그냥 뭐 외신에서 나오니까 우리 다 뺏겨 쓰자. 영국 언론 나왔으면 우리도 좀 약간 쓰자고 했는데, 근데 한국이나 사이가 좋은 아랍 국가들에서 1도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 마르 앙뚜아네트와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것은 매우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말을 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더 심한 말을 덧붙였죠. 뭐 난잡한 사생활이니 사치니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사치의 여왕 말레이 영부인 뇌물죄로 징역 10년형 선고받았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의 부인이 보도가 될 때 보통 좋게 보도되는 걸 보셨나요? 다들 이런 뇌물이라든지 그렇죠. 부정부패, 사치, 국민 밉상 이런 걸로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가십처럼. 네, 가십처럼 나오니까. 가십처럼 나오면서 가십, 동시에 핑크 가십. 예. 그 가십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기는 후진국이야. 무시하는 나라들의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지금 그 반열에 대한민국이 오른 겁니다. 아이고 뭐나. 그러기까지는 못 해봤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말레이시아 영부인 얘기했잖아요. 나집 라자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고 7조를 꿀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부인도 사실은 그 꿀꺽한 그 과정에서 사실 부인이 실세였다.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시면 부인이 실세였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찼냐면 이 사람은 그래요. 수준이 뭐 300만 원짜리 따위는 취급도 안 했어요. 예. 엄청 뭐 그 당시 총리의 월급이 1억 연봉이 1억인데 이 사람은 명품백 그냥 뭐 수천만 원짜리 수집 수준이었고요. 보석류 그냥 뭐 수십억 원은 한 번에 살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 그 나라 돈 7조 원에서 그냥 슈킹한 돈으로 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거 압수를 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압수해가지고 이제 증거물이니까 여기다 1년 번호를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내 물건에 내 명품백에 그런 나쁜 짓을 했어. 나 이거 소송할 거야? 어머나. 그래서 국민들이 저 반성 못하고 저게 네 거냐고. 예, 요런 그러니까 정말 뻔뻔하면 기본 장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총리가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실세가 돼서 했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와이프, 이분은 또 그렇게 사실 대통령 관저에 총리 관저에 셰프 있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1억 3천만 그러니까 원어치를 뭐 1억 원 이상 배달을 배달을. 게다가 이분도 그렇게 선물을 많이, 그리고 이분도 그렇게 정치에 관여를 많이 했다. 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리아 내전 10수년간 했던 그 나라의 대통령 아스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별명이 중동의 앙뚜아네트입니다. 예, 이 사람은 근데 그분을 좀 비교하지 맙시다. 저 이제 양심이 이번에 진짜 찔렸어요. 그분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들이 마약왕이거든요. 부인의 동생들이 그러니까 부인의 동생은 마약왕이고 부인이 마약을
그러니까 부인이 마약을 하는 거 아니고 부인의 동생들이 중동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마약 한 일부를 그쪽 유통해요? 일가가 하고 있거든. 왜냐면 지금 내전도 있고 경제 체제도 있다 보니까 자금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 문제를 마약을 통해서 뒷받침하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시리아 대통령 영부인까지는 좀 약간 끌어당기지 맞아요. 이 사람 나테냐후 오케이. 아니 이 부인이 뭐가 또 문제냐면은 페이퍼 컴퍼니 해가지고 사실은 시리아 내에도 고통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엄청 전쟁으로. 많겠죠, 당연히. 거기 국제 구호단체가 지원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집행해주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독점을 하면서 슈킹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 나쁜 거예요. 제가 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쁜데 창피하다 이거겠죠. 그것까지 내려가지 말자고. 알겠어요. 자, 얘기 바꿔가지고요. 미국 아니 대선 알파고시 이야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요. 저도 그것까지 떨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됐는데 한국 사람들 요즘에 아니 시리아 마음에 안 영분이 들어? 너무 좀 약간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뉴햄프셔에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미국 대선이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뭐 남은 경선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보실까요? 안 트럼프가 보실까요? 돌아오죠. 들어올까요? 네, 예. 당연히 돌아옵니다. 근데 뉴햄프셔에는 바이든이 참석도 안 했는데도 바이든이 승리를 거둬서 그래도 바이든 지지세가 여전히 좋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대표단이 얼마 안 되니까 제 보기엔 굳이 우리는 언급 안 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어쨌든 트럼프다. 저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왜요? 사실은 중동 언론에서는 다들 지금 트럼프를 원하거든요. 왜냐면 트럼프는 워낙 좀 약간 실용주의자이고 기회주의자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있다면 바로 후티 반군 때문에 홍해에서 무역이 지금 끊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테냐후한테 야 이제 충분히 전쟁해서 그만해라고 할 거라고 중동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트럼프의 이제 사위가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중동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있으면 전쟁을 빨리 마무리 시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모르겠는데 중동에서 지금 언론이 트럼프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바이든은 좀 그런 전쟁을 종식시키는 면에서는 좀 무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는 인기를 끌지만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실은 경선에서 승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네, 저도. 근데 맨날 근데 우리 문평론가님 맨날 비웃는데 잽도 안 된다. 신경 쓰지 마라. 이제 이 얘기가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가 해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뉴햄프셔는 그래도 헤일리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요? 근데 그만 못 둔다면서요. 본인 의지로 어차피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니키 헤일리는 공화당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소위 조금 돈 좀 있고 나 좀 배웠어 하는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싫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말고 제발 다른 사람. 근데 니키 헤일리가 가진 배경이 너무 괜찮아. 너무 엘리트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좋아서. 니키 헤일리 의도적으로 띄운단 말이에요. 민주당 측에서도 또는 주류 언론 측에서도 트럼프 너무 싫으니까 그래 헤일리는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가 될 바에는 헤일리가 낫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키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헤일리는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사퇴할래요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공화당의 큰 손들이 헤일리한테 지난 6개월간 모아준 돈이 669억 원이에요. 선거자금. 이건 트럼프보다 많은 거예요. 트럼프는 일반 지지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선거자금이고 니키 헤일리는 그냥 큰 손들, 월가의 큰 손들, 기업 임원들이 그냥 쫙쫙 밀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다 쏟아 부어줄 테니까 할 때까지 한번 해봐. 그래서 진짜 한심하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분을 밀어주는 거 봐는 검찰을 동원시켜가지고 그냥 트럼프를 출마하지 않게끔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거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특검 동원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인 줄 아세요? 네. 대법관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인들하고 정서 차이가 너무 커. 우리는 검찰이 잡아줬으면 그리고 언론이 막 사법 리스크 그러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라는 느낌적 느낌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왜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심판할 건데 니들이 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 니들이 뭔데 함부로 심판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반발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대법원 보수 6, 진보 3. 사람들이 다 트럼프 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를 출마 자격 박탈한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네, 폭동 한번 일어나야지 않아요? 남의 나라라고 왜 왜 이렇게 오늘 말 폭동 한번 일어날까 그래도? 이미 한 번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트럼프가 안 된다고 여러 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중동에다가 그렇게 개입을 하는데 모르는 일 가지고 개입하잖아요. 한번 본인들도 몇 번 복동을 당해보고 이런 맛이었구나 하고 앞으로도 신중 있게 중동에다가 개입할 수가 있는데 내전의 맛? 한번 본인 내전 아니에요. 지금 내 말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폭동 하루 안에 끝날 수 있게끔. 그렇지. 내전은 장기가 오래되고 위험하니까 폭동으로만 그냥 잠깐 시끄럽다 끝나는 걸로. 근데 이 폭동이 그러니까 지금 그 왜 의사당에 난입한 거를 폭동 이후로 보느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폭동 수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 정도의 폭력 사태는 늘 미국 내에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하는 폭동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정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문제는 뭐다? 미군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가 있어요? 바깥에 가 있어요. 그럼 내부 군대 동원 못 해요. 그럼 경찰로 못 막아요. 이러면 유혈 사태 벌어지면서 끝장납니다. 여기 총기 자유화잖아요. 갑자기 또 총 얘기 나오니까 무섭네. 예,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중동 사람을 태어났기 때문에 정의, 복동 이거 기본 디폴트이니까.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억을 지금 삭제하고 빨리 있어요. 지우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저는 위에는 북한끼 있는데 그렇게 먹기 쉽게 못 치워요. 네, 다른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유럽에서 이민자 추방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극우 세력에서 하는 말인데 사실 미국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특히 이쪽 세력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세를 얻었었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래도 독일은 참 합리적이라 그래야 될까? 뭔가 좀 그래도 독일은 지금 너무 제가 높이 평가할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거 뭐냐면 시민들이 바로 밖에 나갔고요. 150만 명 사람이 나왔고 시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같은 사람 쇼츠 나와서 너무나 맹비난을 했고 우리나라에 와서 시민권을 따고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고 우리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다. 우리 지금 저출산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기,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밖에서 이렇게 나오고 누가 그 애국가를 부르게 될 거라면 이 이민자들 덕분에 얘네들 왜 그러냐. 그렇죠.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나치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걸 제압하겠다. 그래서 저는 독일이 아직도 그 민주주의 인권 아직도 있구나. 저 너무 좀 독일은 높이 평가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서 너무너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공교육 내에 완벽하게 이 부분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기를 공식적인 자리에 잘 안 가져나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극우가 판을 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저는 극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민생의 탈을 쓴 늑대 극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값 폭등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약간 분노에 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극우가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라든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중도 우파 정도만 돼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쪽이거든요. 그쪽에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그게 지구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를 위해서도 좋아. 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은 극우에서는 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들이 에너지가
보조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전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하잖아. 야 이래도 니들 쟤네들한테 펴줄 거야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극우 쪽 성향이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걸 통해서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지금 정권을 잡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네. 벌어지고 있고 6월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도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네. 있다는 거죠. 뭐 왜 이럴까요? 극우 세력이 왜 이렇게 득세합니까 요즘에? 선생님 이제 시리아 내전이 더 졌고 거길로부터 지금 유럽 전역에서 시리아 중심으로 중동 그리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들하고 이민자들 너무 많아져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럽이 이제 전 튀르키예 사람으로서 대충 알거든요. 난민 정책을 잘했어요. 특히 독일이 잘했거든요. 프랑스는 좀 잘못했어요. 그 이상하게 이민자들을 한 동네에다가 가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회에다가 적응을 못했는데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름 좀 약간 그 이민자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왔는데 근데 갑자기 시리아 내전 도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왔고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약간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영향도 미쳤어요. 지금 러시아 포비아가 등장했거든요. 유럽에서.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나토가 좀 약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이 없으면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유럽 그렇죠. 방위군 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영국 군이 한때는 한 70, 80만 명까지는 올라갔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근데 지금 영국 군도 10만 명 뭐 될까 말까예요. 갑자기 진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무기도 제대로 없고 군인도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 국방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고 부족했다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람을 끌어당기고 이제 군인으로 하려고 하면 군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야 잠깐만 이민자들이 전쟁 나면 우리나라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하다가 일부에서는 안 지키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물론 뭐 외부 세력 없으면 우리나라 지켜야지 했는데 근데 그러면 군대를 징병제를 가면 너 찬성이야 반대를 했을 때는 이민자들이 다 찬성이에요. 오히려 거기 생시민들이 반대이거든요. 징병자를. 그래서 잠깐만 이민자 그렇게 나쁜 거 아니네. 오히려 우리나라 국방에다가 도움이 되니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하여튼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유럽에서 다시 한번 이민자에 대한 생각을 좀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알파고 기자님한테 지난주에 이어서 중동 소식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을 한 달 정도 하기로 어쨌든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 아직 안 돼서 아직 안 물밑에서 됐어요?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내부 정치는 너무 좀 약간 난장판이거든요. 거기 이제 우파 좌파 없어요. 웬만큼 모든 정당들 다 이제 우파인데 중도 우파냐 아니면 극우냐 뭐 이런 거요? 극우냐 이런 건데 근데 또 극우도 종교적인 극우냐 아니면 세속주의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인 우파냐 이렇게 좀 다양한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나타냐후 정부도 정리돼 그걸 봤어요. 아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고 빨리 전쟁을 마무리 시키라고 했는데 근데 미국가 말을 안 들으면 또 무기 공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건데 근데 극우파 세력이 야 이왕 익히면은 싹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극우파 정당들의 말 안 들으면 내각이 무너지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나타님과 그쪽 정당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그 합의됐던 것을 국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는 휴전하고 원래 이스라엘 인질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기로 했었었는데 그게 얘기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네. 됐다. 아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극우 장관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극우 장관들이 처음에 장관으로 임명될 때도 사실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늘 하던 얘기가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다 죽여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제 외삼촌이에요. 예? 그 이타말 뱅길 있잖아요. 네. 그분의 엄마는 쿠르드족이에요.
아, 그러니까 진짜 외삼촌이 아니라. 네. 아, 깜짝 놀랐잖아요. 네, 빗줄 비슷한. 자, 크루드족인데 너무하네. 진짜 인간적으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 소름 완전 나도 깜짝 돋았는데. 놀랐어요. 엄마가 이라크 쿠르드에서 왔던 쿠르드족 유태인이에요. 쿠르드족이구나. 쿠르드족 유태인. 네. 그 이스라엘 내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라크 쿠르드족 중에서도 유대인, 예, 이렇게 오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까지 안 되면은 타협점이 뭐냐면은 하마스 최고위급이라도 다 추방을 하든지 죽이든지. 근데 사실 이거는 하마스 측에서 받을 수 없는 카드거든요. 아니 근데 논의가 됐었어요. 그 지도자 3명 정도라도 주방을 시키면 완전히 마무리 시킬 수도 있는데 지도자 3명이 나갈래나 그거는 좀. 아, 그건 쉽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일단 야, 내 눈 앞에서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치운다고 치워집니까? 그리고 하마스 최고위급 다 추방시키고 대원들 다 체포해버리면은 가자 지구에 남은 사람들은 순수 민간이니까 괜찮다? 아니죠. 그 안에서 또다시 저항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틀렸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기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이겨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원래 그동안 안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 또 시장에다가 이제 폭탄을 날렸는데 거기 한 27명이 죽었거든요. 아이고 어머니나. 그래서 원래 미국이 애초부터는 우크라이나한테는 야 때리지 마. 너네 안에서 국경 안에서 러시아 상대로 수비를 하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작년 12월 30일 즉슨 새해가 되기 하루 전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차례 정도는 그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이제 폭탄으로 때렸는데 거기서 민간인들 죽었어요. 뭐 물론 러시아가 죽이는 민간인이랑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이제 러시아 손에도 이제 더러운 피들이 묻게 되는 거죠. 그 러시아가 이렇게 승기를 잡아가는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아무래도 좀 덜하고 대선하고 신경 덜 쓰니까 그리고 바이든도 솔직히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하기가 좀 힘든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 중단 선언을 한 상황이고 미국이 발을 빼고 있는데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굳이 그러니까 그거를 할 리가 해줄 없죠. 리가 아니 근데 없죠. 영국이 지금 하겠다고 해서 왜냐면 영국 보기에는 영국은 한대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제일 먼저 종료할 거는 본인들의 이제 왜냐면 우리는 지금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면 영국이 너무 멀다. 그 러시아로부터 그러긴 한데 근데 위에서 보면 북극 위주로 보면 사실 가까워요. 아 그래요? 예, 그 미사일로 가까운데 그래서 지금은 영국에서는 그 러시아 포비아가 너무 올라갔고 리시 수낙 지난주 가서 그 마치 좀 알라딘 요슬램프에 있는 지니 마냥 야 뭘 원해 다 해줄게 네. 열심히 싸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기에는 리시 수낙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한글이 미국이 지원한 주장- 거 아니겠지 판 거죠. 북한이 그걸 공짜로 줄 여력이 없어요. 이왕 익힘의 사업을 해야 돼요 북한이. 네 어쨌든 미국이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네, 러시아가 사용한 무기에 한글에 적혀 있었다. 북한이 지원했는지 뭐 판매를 했는지 저렴하게 줬는지. 그 러시아 군이나 한류 팬이니까 무기 위에다가 자기네가 썼을 거야. 낙서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신박하다 저 생각. 예. 아 그건 아니에요. 울어서 알파고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그 어느 때부터 밀착하고 있잖아요. 예, 또 서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논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신경을 못 쓰는 겨를에 왜냐면 그전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니들 러시아나 중국하고 붙어먹기만 해봐 이러고 북한을 압박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손을 못 쓰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신났거든요.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유엔에 가서 막 제재해야 된다고 막 뭐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없죠. 예. 네, 아무것도 못한다.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자면 통탈 노릇일 것 같습니다.
좀 영토도 그렇고 본인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미국하고 젤렌스키의 욕심이 과했죠. 그래요. 네. 이제 중간에는 그 그린반도를 포기할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도 될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나는 사실 일단은 그 젤렌스키는 그린반도 정도도 나는 가지고 가겠다고 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튀르키예에서도 몇 차례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물밑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을 망가뜨린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튀르키 언론에 의하자면 영국이래요. 이제 거기 이제 그럼 이 정도로 이제 쇼부를 시고 이제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영국이 뭐야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럼 괜히 싸운 거야? 그럼 니네 정권 무너져 이런 식으로. 왜냐면 러시아는 일단 젤렌스키 정권도 원하지는 않았는데 거기까지 다 눈을 감아주겠대요 러시아가. 근데 이제 특히 영토 때문에 제 보기에는 러시아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점령한 4개 지역은 그냥 러시아로 넘어가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뭐 영국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좀 지원을 하려고 하나 보네요. 하여튼 전쟁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장 평론가 알파고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